연합뉴스 포토데스크 이희열 기자와 함께 다양한 사진들과 풍성한 뒷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나들이를 가시는 분들보다는 집에 계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메르스도 있고 해서 말이죠. 네, 저희가 기분 전환을 좀 시켜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네, 재밌는 사진들 많이 준비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사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진부터 심상치가 않은데 지금 알몸으로 자전거를 타고 있는 건가요? 이게 무슨 상황이죠? 네, 여기가 지금 그 캐나다 밴쿠버인데 세계 알몸 자전거 타기 대회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엉덩이들이 쫙 보이고 있는데 네. 이게 2004년도에 캐나다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제 영국에서는 이게 이제 번져가지고 17개 도시에서 이 행사를 하고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20개국에서 70개가 넘는 이런 그 도시에서 이런 행사를 개최한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큰 행사인데 이 행사가 목적이 뭔가요? 그러니까 환경 파괴적인 자동차 대신에 네. 친환경적인 이런 그 교통수단인 그래 자전거를 이용하자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왜 알몸으로 꼭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이런 그 자연스러운 그 모습을 네. 뭐 보여주자 아마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옷을 입고 타는 분도 있어요. 이게 좀 강제적인 조항은 아닌가 봐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속옷을 입고 타는 이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상의는 벗고 하의를 입고 타는 사람도 있고, 좀 다양하게 그렇게 이 자전거 타기에 같이 동참을 하고 있다고 그러죠. 네. 그런데 이번에 그 영국에서 작은 이런 해프닝이 벌어졌는데, 네. 이렇게 누드로 이렇게 이 행사에 참여하려던 한 남성이 성적으로 너무 흥분을 했었다고 그래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또 보기가 좀 거시기 했던 모양이죠. 이제 그렇게 되니까 경찰이 출동해서 네. 옷을 입으라고 지시를 했고, 그 남성은 옷을 입고 대회장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네, 웃지 못할 해프닝도 벌어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기 끝에 있는 저 여자분은 옷을 입고 자전거를 타는 것 같은데 대회 참가자는 아닌 예, 거죠? 대회 참가자는 아니죠. 예, 지나가는 사람이죠. 네. 근데 이번에 아무튼 네. 다 뭐 옷은 벗고 다 해도 좋은데 여기 보면은 필수품이 있죠. 헬멧이죠. 헬멧은 꼭 써야 되는군요. 안전을 위해서 헬멧 착용은 아주 필수라고 합니다. 네, 매년 열리는 알몸 자전거 타기 대회는요, 환경보호 캠페인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행사라고 하는데요. 석유 대신 지방을 태우자 등의 구호를 몸에 적고 달린 참가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환한 표정으로 손을 번쩍 든 박인비 선수 또 한 번 정상에 올랐죠? 예, 또 일을 또 하나 냈죠. 네. 여기가 14일 미국 그 뉴욕주에 있는 해리슨 웨스트체스터 컨트리 클럽인데 이제 우승을 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남편입니다. 예, 남기엽 씨라고 지난해 10월달에 결혼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18홀에서 이제 이렇게 우승이 결정되니까 이렇게 좀 뛰어 올라와서 그린에 뛰어 올라와서 이렇게 같이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모습인데, 뭐 이 다른 사람들한테 축하 물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주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목이 집중된 이런 곳에서 박인비 선수가 또 남편을 이렇게 또 자랑을 좀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남편을 만난 뒤에 이 스윙을 바꿨고, 그 6연승, 메이저 6연승은 남편의 덕이다. 이렇게 해서 남편을 또 치워줬다 그러죠. 네. 이 남편의 조용한 외조가 많이 주목이 되긴 했는데요. 이렇게 또 공개적으로 고마움을 표시를 했네요. 남편도 기분이 상당히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로 박인비 선수 세계 랭킹 1위로 다시 올라갔죠. 네, 그 20주 만에 2위에서 이제 1위로 뛰어 올랐는데 바로 요 다음 날 15일 날 랭킹이 발표됐었죠. 네. 근데 그동안 이제 1위를 했던 리디하고 뉴질랜드 우리 그 교포죠. 는 이번 대회에서 컷 탈락해서 이번에 2위로 내려앉았고, 그 3위는 미국의 스테이시 루이스 선수였고, 4위는 또 우리 한국 선수입니다. 김효주 선수. 이번 대회에서는 9위를 했죠. 그러고 보면 세계 탑 4에서 3명이 우리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이 차지해버렸죠. 우리 여자 프로 골퍼 선수들 참 잘해요. 대단하죠. 이 대회에서도 2위 김세영 선수가 했죠? 그렇습니다.
네, 박인비 선수는 평생 한 번 출전하기도 어렵다는 메이저 대회에서 단일 대회 3회 연속 우승, 세계 대회 연속 우승을 모두 이룬 남녀 최초의 선수가 됐는데요. 세계 골프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네, 사진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 사진 속 베일을 벗겨라. 네,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힘을 쓰고 있는 모습인데요. 과연 이 베일 속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요? 네, 이제 힌트를 좀 주세요. 좀 힌트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려울 것 같죠? 여기가 그 카카스 그 산맥에 있는 여기가 그 조지아, 그루지아라고 그랬죠 옛날에. 조지아주의 그 수도인 트빌리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게 흔치 않은 일인데. 여기 좀 뭔가를 이렇게 밀고 있죠. 여기 지금 홍수가 난 상태고. 뭔가 이렇게 여러 명이 달려들어야 밀 수 있는 무언가가 그렇습니다. 보죠. 네, 글쎄요, 과연 베일 속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일 속 주인공 바로 하마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틀리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하마가 왜 마을까지 내려온 거죠? 그날 13일부터 네. 여기 트빌리스에 그 비가 많이 내려서 홍수가 졌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그 동물원이 그 홍수로 뭐 담장 같은 게 다 무너졌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거기에 우리에 있던 그 맹수들이 네. 이렇게 뛰쳐나왔다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그 하마를 이렇게 지금 옮기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옆에 빨간 게 보면은 그게 지금 마취 총으로 지금 맞은 상태죠. 네. 지금 네. 마취 총으로 맞아서 그런지 지금 하마의 표정도 내가 표정이 왜 좀 여기 그렇죠. 있지라고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생각하고 옮기고 있는 것 있는 이런 같아요. 모습이죠. 네. 그 맹수들이 탈출을 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또 놀라기도 하고 많이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30여 마리가 뭐 사자라든가 호랑이, 뭐 곰, 늑대 이렇게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경찰들은 외출을 자제해달라 이렇게 지금 그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런데 그 호랑이가 말이죠. 여기 그 중앙공원이 있는데 중앙공원 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사람을 물어서 사망케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뭐 부상도 입히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경찰들이 출동을 해서 사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 뭐 어떤 창고에 숨어 있었다고 하는데 사살을 했다고 합니다. 인명 피해가 있었군요. 네, 이 동물원에서 가장 인기가 있던 동물이 바로 흰 사자 슌바였다고 하는데요. 이 흰 사자는 지난 14일 죽은 상태로 동물원 구내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허탈한 표정을 짓고 앉아 계신 어르신. 지금 보면 가뭄 때문에 농민들의 마음도 타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참 이 한 장으로 지금 요즘 그 가뭄 그 상황을 이렇게 지금 보여주는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강원도 양구에 있는 한 그 밭이라고 하죠. 여기에 지금 농부가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콩밭인데요. 콩밭에서 이제 터석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죠. 이 콩도 지금 제대로 안 나 있죠. 그러게요. 듬성듬성 좀 나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거 뭐 밟으면 그냥 여기에서 막바로 그냥 먼지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가뭄 그런 상황인데요. 요즘 그 메르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메르스 쪽에 워낙 지금 관심이 많은데 지금 또 가뭄 문제가 또 크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요즘 그 뭐 간헐적으로 비는 이렇게 쏟아지고 뭐 소나기도 오고 하는데 가뭄 해결에는 전혀 지금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진을 이렇게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농민들의 마음이 좀 전해져서 마음이 좀 짠하던데요. 그런데 이렇게 가뭄으로 농민들 또 뭐 일상에서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4대강 사업이 원래 가뭄이나 홍수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물 공급이 안 되는 건가요? 그게 지금 전혀 지금 도움이 안 되고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4대강 그 사업하면서 보가 지금 16개가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물이 뭐 이게 철철 넘쳐 흐른다고 그러죠. 거기에 있는데도 지금 물을 못 쓴다고 합니다. 그걸 만들면서 그 관계 수로를 만들지를 않았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가뭄을 속수무책 좀 이렇게 보고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물이 있는데도 물을 댈 수가 없으니까 더 마음은 그렇습니다. 타들어갈 그러니까 것 처음 같습니다. 그 계획과는 지금 제대로 지금 그 계획대로 지금 되지 않는 것이죠. 대지를 적셔주는 비가 흠뻑 좀 내렸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농림부와 농어촌공사는요, 최근에 들어서야 4대강 사업을 통해 확보한 하천수 활용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산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야 돼서 실제 물 공급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네, 악수를 나누고 있는 여야 원내대표, 그리고 가운데서 박수치고 있는 정의용 국회의장이죠. 표정이 상당히 화기애애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게 지금 국회법 개정안 중지안 정부 이송 서류에 지금 양 원내대표가 이렇게 합의해서 서명하는 이후에 이렇게 악수를 하고 있고, 손을 맞잡고 있죠. 뭐 악수도 아니네, 그냥 두 손을 잡고 있고, 정의용 국회의장이 중재를 했죠. 이렇게 박수를 치고 있는 이 모습인데, 지난 그 29일에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그 중에서 시행령, 정부 그 시행령에 대해서 지금 그 자구를 바꿨죠. 거기에 이제 수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그 문구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구를 요청으로, 그러니까 한자를 바꾼 것이죠. 그게 이제 국회의장 이런 그 중재로 이렇게 바꿨죠. 그런데 청와대에서는요, 이 한 글자 고친 게 무슨 의미냐라면서 여전히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고요? 예, 그러니까 청와대 내부 그 기류가 이런 그 자꾸 수정에도 불구하고 이건 유연성이 있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그 뭐 변경 없이 그대로 갈 것 같다. 그런 그 내부 기류가 강하다고 합니다. 네. 그 이송이 되면 이제 15일 내에 이제 그날 15일 날 이거 이송을 했으니까요. 그 법에 하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그 결정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30일까지 뭐 거부권 행사 그 여부를 결정을 하면 됩니다. 네, 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커지면서 친박계도 위헌 소지가 여전하다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여야 협상을 주도했던 유승민 원내대표의 문제를 거론하기도 하는 등 당내 파열음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네,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상당히 절박해 보여요. 네, 참 안타까운 또 이 장면인데요. 요즘 그 아프리카 난민들 문제로 좀 유럽이 좀 굉장히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금 이탈리아하고 그 프랑스하고 그 국경 마을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벤티밀리아라고 합니다. 이 마을에 거기서 이제 이탈리아 경찰들이 지금 총을 차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탈리아 경찰가 이제 이게 끌고 가기 전에 이렇게 지금 끌고 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우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참 안타깝지요. 사진에서도 아픔이 느껴지는데요. 사실 아프리카에서 지중해를 건너는 것도 정말 목숨을 걸고 건너는 거잖아요. 예, 많이 또 목숨도 잃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이 문제 때문에 프랑스하고 옆에 있는 프랑스하고 이탈리아하고 요즘 갈등이 지금 고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안 받으려고 하는 거죠. 난민들을 말이죠. 프랑스에서 이런 난민들을 그 받기를 지금 거부를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내무부 장관, 이탈리아 내무부 장관이 이런 그 조치가 유럽의 얼굴에 주먹을 날린 격이다. 주먹을 날렸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프랑스에서는 더블린 협정을 들먹이면서 난민들이 최초로 그 도착한 그 나라에서 그 수속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프랑스에서 이런 난민들을 이탈리아로 되돌려 보낼 그런 권한이 있다. 그렇게 반격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난민들의 유입이 이탈리아로 계속되면서 로마나 밀라노 기차역이 난민촌으로 변하는 등 큰 사회적인 문제로 또 떠오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난민들이 북부 유럽으로 이제 가기 위해 가지고 그런 이제 기차역에서 이렇게 매표소 근방에서 이렇게 배회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그 보건 당국에서는 이 사람들이 그 질병을 옮길까 봐 말이죠. 이런 오미라든가 그런 그 방역 활동을 뭐 하고 있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그 현지인들하고 또 이런 또 마찰이 있다고 해요. 보안 문제라든가 위생 문제 이런 걸 가지고 현지인들은 또 뭐 항의도 하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비단 일부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 전체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애초에 난민을 일률적으로 회원국에 배분하려고 하던 유럽연합의 계획이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자율적으로 난민을 수용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탈리아의 난민 문제는요,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다음 사진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마스크를 쓰고 수요 집회에 참여한 위안부 할머니들이죠. 지금 네. 11일에 또 두 분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좀 숙연해집니다. 영정사전을 보니까. 지난 그 11일에 김외한 할머니하고 네. 김다선 할머니가 30분 간격으로 별세를 했죠. 그래서 지난 그 17일 수요 집회에서는 이제 이쪽 왼쪽 분이 기론옥 할머니하고 지금 김복동 할머니가 네. 지금 이 영정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네. 그 위안부 할머니들이 다 8, 90대 고령이 되면서 이제 한 분 한 분씩 또 세상을 떠나고 계시잖아요. 이제 50명밖에 안 남았죠.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 이렇게 등록된 그 위안부 그 피해자가 238명인데 이제 이렇게 다 돌아가시고 이제 50명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네. 기론옥 할머니는 또 25일에 미국으로 떠나신다면서요? 네, 미국의 이제 주요 도시, 그러니까 워싱턴 D.C.라든가 뭐 LA 뭐 이런 데서를 이제 돌면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달 1일이 또 수요일인데 그날은 워싱턴 D.C.에 있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 수요 집회를 그쪽에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할머니들의 명예는 언제쯤 되찾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요. 진정한 화해와 용서를 위해서 필요한 건 잘못에 대한 인정과 사죄라는 것을 일본 정부가 지금이라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인데 누군가를 질책하고 있고 고개를 숙이고 굉장히 죄송한 듯한 표정으로 마치 있네요. 그 학교 선생님한테 야단 맞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게요. 그런 모습 같은데 송재훈 삼성병원 원장입니다. 지난 그 17일 날 충북 오송에 있는 국립보건연구원을 박근혜 대통령이 찾았는데 거기로 지금 그 삼성병원장을 호출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 네. 거기 이제 그쪽에서 이번에 그 뒤늦은 정보 공개하고 방역관리소로 네. 해가지고 지금 제2의 메르스 확산 진원지로 지금 그 삼성병원이 지금 그런 형국 아닙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질책을 했다고 합니다. 네. 삼성병원이 잘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면서 계속해서 질타를 이어갔다고요? 네,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뭐 지금 그 삼성병원이 굉장히 중요한 병원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니까 거의 그쪽으로 이제 호출까지 해서 그 자체가 벌써 질타 아니겠습니까? 예, 호출을 해서 뭐 이런 그 질책도 하고 당부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계속 이제 그런 그 정보 공개를 더 많이 하고 네. 그리고 그 방역 활동을 더 잘해달라. 이렇게 했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또 나가면서도 다시 또 돌아와서 이제 만나서 다시 또 당부를 또 했다고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삼성서울병원 직원에 대해서 매일 발열 감시를 실시하고요. 순차적으로 메르스 유전자 검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자, 여기까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사진 모두 살펴봤습니다. 네, 이 기자, 이번 주 사진들 중에서도 베스트 컷을 꼽아주시죠. 메마른 그 콩밭에서 네. 저 탔석 주저앉은 그런 농부의 모습이 이렇게 보였는데 참 안타깝지요. 아무튼 이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빨리 비가 아무튼 이런 가뭄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충분한 비가 빨리 내렸으면 합니다. 네, 국내 메르스 첫 환자가 발생한 지 오늘로 한 달이 됐습니다. 중동에서 발원한 이 낯선 바이러스 질환은 불과 한 달 만에 국민의 일상까지 바꿔놨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메르스 사태가 종식됐다는 소식을 하루빨리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클릭 베스트 컷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